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2월 28일 2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28일 마지막 날. 모레가 3월 1일입니다. 모레가 3월 1일 3.1절 3.1 기미 독립운동 만세를 부르던 우리 선조들이 외친 3.1절 날 제2의 한국의 새로운 제2의 건국을 위한 제2의 3.1절이 아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에도 100만이 모인다. 여의도에도 100만이 모인다. 대학로 거기는 전국 대학생들이 10,000명이 모여서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외치는 집회를 한답니다. 저도 가야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이 내란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요. 여러분들 100번 가서 법을 뒤져보세요. 대통령에게 가지고 있는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가지고 있는 계엄 비상대권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명문으로 나와 있는 법이에요. 그 대통령이 법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상대권 비상선포를 했는데 아니 왜 국회에서 말이 많아요. 국회에서 탄핵하고 우리가 29번이나 탄핵하고 뭐하고 온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일반 국민이나 뭐 저 다른 정치권이나 행정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직무정지 당했잖아요. 그럼 국회 권한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무슨 자기들 말이죠. 그 방탄하는 것도 말이죠. 그런 것도 자기들 뭐 국회 고위 권한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회법에 의해서. 안 그렇습니까? 면책 특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국회의원들한테 국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 같이 대통령은 대통령 비상대권이 있어요. 이 답답한 인간들아. 그게 어떻게 내란이야, 그게.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하게 되면 대통령이 헌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든 대통령의 그 통치 권한 아니에요, 그 중에.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이 일정 부분이 군인들이 모일 수 있잖아요, 군인들. 비상 그 계엄법에 보면 뭐 10몇만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군인들이 저 비상대권이 거기는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군인들의 대통령이 통수구다 대장 아닙니까? 비상계엄 소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지시를 따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민간인이 자꾸 악청을 떠니까 민간인을 발로 워카발로 그냥 조인트를 깠다든지 뭐 어떻게 주먹으로 뭐 어디 그냥 뒷덜물 쳤든지 이렇게 되는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그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그걸 처리할 문제지.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대통령한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억지 주장이고 어떤 조폭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한동훈이 이름도 부르기도 싫은 얼굴 생각하기도 싫은 한동훈이가
여당에 있으면서 대표로 있으면서 그 내란죄라는 거 국회에서 그 내란죄를 정하는데 그 12명이 거기 찬성이 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그 꼴똥들이 간 거 아니야, 꼬봉들이요. 오늘은요, 사상 이름도 얼굴을 생각하기 싫어요. 전식만 싫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요즘에 한동훈이가 책을 발간했다고 해서 말이죠. 책을 발간했다. 그리고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움직여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중동이라든가 이 좌파, 조중동도 지금 현재 좌파에 거의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제 한동훈이를 자꾸 띄워요. 한동훈이 같은 사람 그 신문에 낼 기사도 없는데 자꾸 띄워요. 왜? 한동훈이가 나와야 자꾸 여권 오고 여권에서 여권 오고 내부 지랄들, 내부 총질이 일어나잖아요. 내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이 언론이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끌고 가야 되고 제대로 비춰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강하게 쐐기를 박는 얘기를 하는 홍준표 시장의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내게 프레임 씌워 어떤 프레임이냐? 내게 배신자 프레임 씌워. 여러분들 한동훈이한테 없는 배신자 프레임 씌웠습니까? 배신자는요, 한동훈이 같은 사람은 아주 정말 악랄한 배신자입니다. 김무성이가 옛날에 당대표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김무성이 유승민이 탄핵의 우두머리지 아닙니까? 그쪽에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는 또 달라요. 왜 다르냐? 그쪽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된 거고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과는요. 검찰 시절에 20여 년 동안에 한동훈이를 가장 아끼고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랬던 것이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입니다. 인간적인 배신, 사회적인 배신, 이번에 들어선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정치인의 배신. 왜 그러냐? 여당 대표와 여당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 여기에 대해서 맨날 갈구고 맨날 흔들고 맨날 씻기만 했어요. 누가?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그 부인 김건희 여사.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서 뉴스에 뒤져보면 여러분 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내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참, 뇌가 우리 보통 평상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안 돌아가나 봐요.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대요. 누가? 당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아니, 배신자가 어디가 어떻게 해야 배신자인지 그런 걸 모르나 봐요. 이런 사람들은요, 뇌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지자들 마음의 상처엔 죄송, 지지자 마음의 상처엔 죄송. 그러면서도
당원들한테는 마음의 상처엔 죄송하다. 그렇게 하면서 슬슬 이제 정치권에 다시 들어오려고 발을 디밀려고 당원들에게 또 눈짓을 하는 것 같아요. 윙크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철판 깔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얼굴이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얼굴이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특수한 사람들, 특수한 뇌구조를 가진 인간들, 그것도 머리가 너무 발전하면 미친다고더만요. 미쳐. 대통령 잘못 책임 물어야 이재명 잘못 물을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대통령 책임 물어야 대통령 잘못 책임 물어야 이재명 잘못 물을 수 있다. 이 논리는 이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상대권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오게 돼 있으면 그걸 헌법에서 삭제해버려야죠. 이런 나 답답한 사람들 봤나. 대통령은요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가 위태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위험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잘못 책임을 뭘 물어요? 그거는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했던 야당과 거기 동조한 한동훈이의 생각 아닙니까?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눈이 잘못됐거나 뇌가 잘못된 사람들 아니니까 그게. 이재명이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재명이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정자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성남 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대북 법카 문제, 가정 법카 쓴 거. 대한민국의 앞으로 정치인들이요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이런 사람들이 또 정치 지도자로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나온다면 그때는 나라가 아주 완전히 미쳐 돌아갈 때겠죠. 나라가 망해질 때 얘기겠죠. 이런 사람이 당대표 되고 대통령 후보 되고 대통령 된다? 저는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예 그런 건 가정치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아세요? 요즘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무 복귀하라고 지금 전국에서 지금 현재 집회하는 것들 보시잖아요. 역사 이래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야당도 안 했고 여당도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현재 한동훈이 지은 책이라는 거 국민이 먼저다. 말은 참 좋아하네요. 국민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부터 좀 사람이 되라고, 인간이 되라고. 국민이 먼저다. 저 책을 저보고 사서 봤냐고요? 제가 미쳤어요. 그 책을 왜 사서 봐요? 전 이 배신자 같은 사람들은 인간으로 치질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뇌리 속에서 내 뇌리 속에서는 싹 지워버립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후를 기록한 책에서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내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다며 사적 인연보다 공공선을 더 앞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이고 공적이고요. 배신은 배신이에요. 공공적으로 봐서도 더 마찬가지죠.
여당의 대통령과 여당의 당대표면 말이죠. 여당에 대해서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보호해서 임기까지 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여당의 대표가 할 일이 아닙니까? 여당의 대표는요, 자기는 내려놓고 당원들의 그 보호를 위해서 당원들의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일만 위해서 자기 이름만 내기 위해서 자기 선전하듯이 그 선거 때 맨날 셀카만 찍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대구 가서 찍고 대구역 앞에서 찍고 말이죠. 전국 다니면서 그거 했잖아요. 한전 대표는 자신이 쓴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나는 대통령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크고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으로 괴로움이 컸지만 그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내색할 일이 아니었다고 적었다. 사적으로 의리를 못 지키는 사람 공적으로도 의리 못 지키고 공적으로 의리를 못 지키는 사람은 사적으로도 의리를 못 지킵니다. 곧 그 사람은 뇌 구자가 어딘가는 배신의 아이콘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누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좋고 이 국민들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대개 보면 말이죠. 이 좌빨들, 저 종북 세력들, 이 좌파들 이런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민주와 민주투쟁, 민주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국민 얘기합니다. 왜? 국민 얘기하는 거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일부가 있어도 그건 국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언론이나 무슨 반대파 있는 사람들이 물고 들고 씹을 수가 없잖아요. 국민.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저기 살펴보세요. 민주 얘기하고 민주화 투쟁 민주화운동 5.18도 민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 얘기입니다. 국민을 원한다. 국민을 본다. 국민을 위해서다. 뭐다.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들 입에 사탕 발림하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서서히 또 이제 그 당원들한테 가까이 오면서 발을 디미는 것 같은데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어림없습니다. 한동훈이 정치에 다시 들어오는 건 그건 곧 낭만입니다. 추풍낭을 겁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잘 나가던 김무성이하고 저 유승민이 요즘 보세요. 유승민이 아직도 나불나불 하고 뭐 말하대요. 대통령 후보 또 나올려나? 100번을 나와도 안 될 겁니다. 그거를 자기들 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이겠죠.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10번 나오나 100번 나와도 그럼 나오는 건 자유죠. 두고 보세요. 다음으로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요즘에 대통령 움직이려고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도 현직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갈구진 않아요. 그래도 슬슬 옆으로 피해가요. 그게 노련한 정신인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이제 아까 같이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니까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었다. 윤 대통령이 키워줬다. 그런 얘기겠죠. 검찰 때는 같이 들고 다니기도 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또 대통령 돼서는 한동훈을 갖다가 서열이 법조인 서열에 법무부 장관에 갈 서열도 아닌데도 법무부 장관 시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죽었다 깨면 법무부 장관 할 수 있습니까?
검찰 나부랭이 검찰이라고 던 사람이 안 그래요? 잘해야 뭐 고검장이나 저 검찰총장이나 할 수 있겠죠. 법무장관을 감히 어딜 두겠습니까? 그랬다가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 같은 거 시켰다가 그 다음에 당대표 시켰다가 했다가 그 다음에부터 당대표 되니까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계속 윤 대통령네 가져왔더니 그냥 내부 총질 안 했습니까?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무슨 죽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죽는다는 얘기 같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세요. 나한테 죽는다 아니면 그러면 뭐야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야? 살인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죽는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꼼짝꼼짝 하는 것 같으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나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와도 내가 이긴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최근 정치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라며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말을 했다. 홍 시장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한 전 대표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책임 누구의 책임인가? 그건 한동훈이 책임이라며 여당 대표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력해서 힘을 모아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사사건건 어깃장 놓고 대통령이 어떻게 전국 운영을 할 수 있나라며 결국 탄핵이 오고 전국에 혼란이 온 책임은 윤 대통령도 있지만 한 전 대표도 똑같이 져야 한다고 말을 했다. 홍 시장은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냐, 지금 현재 위치까지 자기 실력으로 올라갔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정말. 법무장관도 감이 안 됐다. 한참 기술을 띄웠다며 윤 대통령이 그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키우고 나니 총선 때 어떻게 했냐고 비판했다. 당대표가 되면 자기는 없는 것이고 당만 있는 것이라며 돌아다니면서 셀카만 찍었다. 착착자 사람들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었다. 폭망을 했다. 여당이 108석, 야당은 192석으로 끝났다.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한동훈이가 대통령 선거 때 같이 대구를 간다든가 부산을 간다든가 대전을 간다든가 뭐 어디 가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같이 전해같이 이렇게 다 모일 것 같습니까? 다녀보라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쫓는 쫓아다니는 그 한파들, 그러는 사람들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죠? 뭐 기신병. 대한민국 정치를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가 아무리 어떤 힘을 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되고 싶은데도 대통령 선거 치러보면 알 겁니다. 전에보다 표가 더 안 나올 거요. 왜? 이재명이는 사실상 범죄 지금 의혹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국회의원 빼시달고서 인천 계양을 저기 나와가지고 말이지 거기서 저기 다 당선돼가지고 지금 그거 다 방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면책 특권에 거기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특혜 없어요? 대통령 특혜가 뭐냐? 그게 바로 통치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계엄의 사태에 대해서는요,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란이라고 아니는 걸 어떻게 하냐? 헌법재판소에 국회에서 가결해가지고 내란이라는 것을 하자 죄목으로 해서 헌법에서 심판을 요구했는데 내란을 빼갔다 해서 국회에서 뺐잖아요. 아, 그건 내가 만든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 각하시켜서요. 각하시켜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는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여야가 다시 모여가지고 또 탄핵을 하려면 또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내란의 죄목을 넣었던 거 내란을 뺐으니까 핵심이 빠졌는데 아유 사람을 때리는데 이 돌멩이 짱돌로 자꾸 때렸다. 근데 짱돌이 빠졌어. 손으로 때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무기를 들은 거와 안 들은 거 다르잖아요. 일단 하여튼 현재 이 홍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 뭐 전 대표나 마나 저는 뭐 한동훈이 볼 일 없으니까 뭐 한동훈이한테 하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한동훈이 꿈틀꿈틀 되니까 이제 거기 홍준표 시장이 이제 아주 직격탄 쏜 건데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고 우리 국민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둘러봐도 윤석열 대통령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둘째,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 그건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통치 권한에 대해서는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법으로 딸 수가 없어요. 대통령 국민이 절반 이상이 찍어서 당선됐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헌법 위에요. 그 대통령이 통치 권한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지지 않아요. 문재인이고 저 노무현이고 북한에 대해서 저 김대중이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뭐고 해가지고 때 뭐 돈 보따리를 갔느니 뭐 비행기를 싣고 갔느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통치권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미국도 트럼프도 마찬가지 재판 얻은 거 통치권이라 가지고 그건 법으로 따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기각시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해서 계몽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계몽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나라 좌파가 얼마나 많고 이 나라 언론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고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됐고
행정부에 29번 갖다 탄핵을 시켜서 직무정지시키고 이러한 사안들을 이번에 모든 국민들에게 계몽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러한 얘기를 들어서 안다 얘기예요. 성공적인 계몽이에요. 성공적인 계엄이었어요. 계몽도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전 국민이 거의 강원군과 여의도에 집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KTX 벌써 기차 예매가 매진됐다는 거예요. 끝났어. 고속버스도 끝났대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관광버스를 대는 것 같아요. 관광버스가 요즘에 아주 불티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나라가 안전하다. 이재명이나 한동훈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지금같이 끌고 나가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3월 1일 날을 여러분 제2의 3.1절입니다. 제2의 대한민국 독립을 하는 겁니다. 독립은 아니지만요. 제2의 건국한다고 해야죠.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현재 행정부의 총리까지 다 지금 현재 스톱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기관이 돌아갑니까? 행정기관이 안 들어가면 나라가 스톱된 거예요. 그럼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찾아야죠.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찍 좀 나오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예, 다행입니다. 내일 모레는 3.1절로 좀 따뜻한 봄 날씨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직무 복귀를 외치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날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전한길 전한길 강사가 여의도에서 연설을 하는데 미국의 C캡 미국의 보수주의자 협회이죠. 거기에 있는 거물이 와서 한국의 여의도에 와서 그분도 연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연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아주 가까운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온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뉴스 채널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또 다시 방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